노인 일자리는 퇴직 후 삶에 필요한 현금 흐름 창출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정보를 통해 시니어 일자리의 방향성과 시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내용이 많아 세 부로 나눠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노년에 생각하는 일자리의 의미와 혜택은 젊은 시절과는 사뭇 다릅니다.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종합보고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일자리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시니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구독하기와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표해서 같이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자료는요,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입니다. 60세 이상인데요,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곡선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 거는요, 60세 이상 근로자들의 성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율인데요. 15세에서 59세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되면서 일의 형태가 약간 탄력적이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70세 이상에서는 제일 낮은 게 57.59%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있어서 OECD 주요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해보면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계열에 있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동향을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일자리, 특히 노인의 일자리의 포지셔닝과 위치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 65세 이상을 말하는데요. 노인들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유형과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노인 사회활동으로 공익, 재능, 나눔으로 나누고요. 주로 봉사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로 시장형 사업이라고 해서 시장형 사업단, 인력 파견,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 연계형처럼 최근 들어 하나하나씩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자리의 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자 수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노인들이 그 사회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67.6%, 재능 나눔 활동의 9.3%, 시장형 사업단에는 18.1%로 일단은 공익형, 봉사형에 아직은 치중되고 있지만 시장의 수요와 함께 시장형으로 새로운 일자리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하는 분들의 참여 동기를 보면요. 당연히 생계비 마련과 용돈 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자세히 그 맥락을 보시면 건강 유지의 수단이 10.45%, 이를 통한 즐거움 6.21%, 그리고 사회 참여 및 관계 형성 수단 4.72%처럼 응답이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그 소득의 현금 흐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상위에 아주 부유한 어르신들 5에서 10%, 더 많게는 20%까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위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1, 20% 이런 분들을 빼고 나서 중간에 현금 흐름 문제점 때문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액티브 시니어가 될수록 점차 그 방향성은 남는 시간에 대해서 특히 일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각성하고 그런 것을 통해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 그리고 여가 전용 그리고 이를 통한 즐거움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트렌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 인력 파견형을 보면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방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자료인데요. 지자체, 농촌인 경우에 보면 공동작업성 운영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들도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물론 육한 노동이 많지만 자연 친화적이죠. 그래서 대략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는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일자리가 활발하고요. 도심에서는 좀 상대를 찾기 어렵죠. 그리고 식품 제조의 판매, 이런 매장 운영, 주로 이제 커피숍에서 많이 됐었죠. 그리고 아파트 택배 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세차, 그리고 기타 판매, 모니터링, 주정차 질서,
고등학교 급식 도우미 보시면요. 시니어 분들이 많이 가 계신데요. 이 비중도 20.49%로 그 인력 파견형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과 더불어 스쿨존, 교통지원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다분히 어떤 육체노동 대항적인 게 많고요.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 시니어들이 그 전에 겪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제 NGO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고 있어서 점차 우리나라도 그 일자리의 그 내용에 있어서 개선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보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시니어가 되면서 그 육체적인 그 불편함 그리고 일자리에 있어서 일의 조건을 중시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특히 이제 지하철처럼 무료가 되는 그런 운송 수단을 통해서 약 30분 정도 많아도 1시간 내에 일자리를 선호하시는 게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자리는 다분히 지역 밀착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와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후 소득액을 보면요. 약 평균적으로 28만 원, 현재 한 30만 원 정도가 기존보다 추가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돈이 주는 효과는 많은 조사에서 이렇게 근로소득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그런데요. 근로소득은 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과 함께 시니어들의 삶의 활력, 그리고 즐거움 또 시간에 대해서 아주 적정한 시간을 일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세 개로 쪼갰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해 본 일자리 정책 시사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